김기춘, 예, 초원 복집 사건 하면은 그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신분에 우리가 남이가 YS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 이러면서 관권 개입을 했죠. 자, 관권 개입의 원조 바로 김기춘이 화려하게 날개짓을 펴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기춘 씨 골랐다고. 네, 원래는 뭐 다른 사람이었는데 어제 열이 확 받아가지고. 근데 김기춘 씨는 변두리에? 뭘 변두리지 뭐. 아이 뭐. 아니 저 건너방 할배를 말이죠. 쉬야 할 사람 데리고 왔으면 변두리지 뭐.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 김기춘 형을 만나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이제 야당은 다른 것보다 민주주의가 크게 문제가 되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더운데.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뭐 21년 전에 또 그 민주주의에 중요하게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그 당사자가 이렇게 나섰으니까 야당 입장에서야 정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겠죠. 하여튼 뭐 김 실장으로서는 그건 야당의 비판을 승용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성과를 내서 즉 국정을 극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국정 방향을 전환시키시기를 뭐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군국주의 일본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조직이라든가 또 경찰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그대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라든지 기소 독점주의라든지 기소 편의주의 이것이 다 이제 그 일본식을 따른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을 한 이후에 자신과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권력 엘리트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네. 바로 이 검찰 조직 공안 검사를 키웠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안 검사가 지속적으로 기용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앞으로 어떤 이런 검찰 의존적, 공안 의존적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유신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을 국민들에게 자꾸 심어주는 인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던 새누리당 김용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김기춘 기용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뭐 여야가 모두 여야뿐만 아니고 모든 언론에서 지금 다 지금 비판하고 있죠. 네, 우리 용태 형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열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은 별로 열받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끔 다 합의해줘 보면은. 원래 아니 진짜 솔직히 어제 김기춘 기용은 야당 완전히 연맥 있는 거지. 뭐 뚜껑 열리는 거지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39년생이에요. 우리나라 1939년생. 네. 우리나라 75이야. 내일 모레 80이야. 집에서 손주가 뭐야? 증손주 볼 나이에 말이죠. 일반 국민들은요 한갑도 못 대고 다 잘리잖아요. 정년퇴임 하잖아. 아니 YS 때 말이죠. YS 때 이제 YS가 대통령 될 때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저기 뭡니까? 아니, 이제 노태우 때 법무부 어, 장관. 노태우 때 법무부 장관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는 아이유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그러니까 어? 아니 그런데 말이야. 뒷방에서 손주볼 나이에 이런 고시대적 인물을 말이지. 게다가 또 저 뭡니까? 이 유신헌법을 아니 그러니까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이라고. 그때는 뭐 무슨 고등학교 때였겠어, 중학교 때였겠어. 아니 그때는 이미 검사 신분일 때, 공직자였을 때, 아니 박정희 아버지와 딸 2대에 걸쳐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 아 이게 참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그런 것 같아. 박 대통령 휴가가 저도라고 휴가 가지고 예. 모래바닥에 저도의 추억이라고 썼잖아요. 예. 땅바닥에 그런 거 써제키더니 말이지. 유신의 추억을 저도의 추억이 아니고 유신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 아니 유신을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예.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유신이란 게 뭐예요? 아버지 시대에 정말 그 구시대적 유물 역사 박물관에 들어앉아 있을 그럴 유물을 만든 사람을 말이지. 비서실장으로 채택하고. 아니 허태열이 물러났다 좋다 그랬더니 말이지. 김기춘이가 왔네. 이거는 저 이명박 물러난다고 좋다 그랬더니 박근혜 꼴이랑 똑같은 예. 거지. 아, 된 똥이 사라지는가 했더니 물똥이 아유. 기다리고 이거 있었어요. 저는 오늘 어제 이거 소식을 듣고요. 예.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김기춘 카드를 선택한 거는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첫째는 예. 국민을 개무시하는 거지. 사실 지금 전국 국정원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그것도 네.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국기문란을 저질러 가지고 야당과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엄중히 항의하고 네. 거리로 나간 이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국기문란의 시초 원조 선거 개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을 말이죠. 비서실장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임명한 거지 뭐. 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충성한 사람 네. 나에게도 역시 충성하겠지. 뭐 예. 나랑 친한 사람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선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아, 이 정말이에요. 이 심각한 사안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 뭐 오늘 국민일보 보면서 내가 뚜껑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 머리에 지진이 나는 줄 알았어요. 이 그 무슨 타이틀을 달았냐면요. 헤드라인에 돌아온 미스터 법질서. 인간들이 더위를 먹어도 유분 쓰지. 아니 지금 우리 기춘이 형이 어떤 사람인데 법질서를 얘기해. 아니 유신헌법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긴급조치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 뭡니까 국회 해산권 이거 만드는데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이더만 보니까 아니 진짜 이 긴급조치는 지금 뭐 건건이다 위헌 판결 받고 있는 것이고 국회 해산이야말로 이건 민주주의 파괴 그렇습니다. 그 구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기본의 ABCD도 모르는 거지. 정의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뭐 법질서 뭐라 그랬다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국기문란행위나 다름없는 관권 선거 개입이나 하고 아니 이런 사람이 미스터 법질서라고 아니 도대체 미스터 복질서겠지 복질서. 자 오늘 기춘이 형 시작부터 우리가 아주 뜨겁습니다. 뜨거울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합니까? 우리 저 애청자분이 기춘이 형의 그 아호가 있다고 초원 김기춘 선생. 초원이라 그래? 초원. 김기춘 선생. 예, 우리 김기춘 선생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생. 와, 39년생이면은 이회창 형보다 한 살이 어리네. 네, 안녕하십니까. 기춘이가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그래. 우리나라 75세고요. 네. 경남 거제 출신입니다. 거제 출신이군요. 이번 인사도 말이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경상도,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이렇게만 뽑았죠. 지역 안배를 전혀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제 출신이고 경남중 경남고 졸업했으니까 김영삼하고 고향도 같고 학교도 후배다 이렇게 됩니다. 그 보니까 요번에 그 박근혜가 저기 휴가 간 곳도 저기 거제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제 간 거야? 기춘이 형 쓰려고. 이거 말이죠. 박근혜가 YS랑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할때 김기춘이 이래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승승장구를 했는데 이번에 또 깜짝 인사 했지 않습니까? 예. 비밀 인사, 깜짝 인사. 예. 언론에도 발표 2시간 전에 알려주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몰랐대요. 이게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깜짝 인사인데 깜짝 인사의 대표 주자가 YS 형이잖아요. 그렇지. 영삼이 형 때 엄청난 깜짝 인사를 했는데 비밀주의. 요거 닮았지?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늘 외쳤던 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김영삼 대통령이 지도 뭔지 세계화가 뭔 말인지 모르고 외쳤던 거. 그게 요즘 뭐예요? 창조경제지 뭐.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아나? 모르고 막 던지잖아. 요거 똑같은 것 같아. 그리고 김기춘 사랑하는 것도 똑같잖아.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닥칩니다.
뭐 우리가 언젠가 한번 또 다뤄야 될 분이기도 한데 말이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박준우라는 사람이 이제 임명이 됐단 말이죠. 새누리당 안에서 박준우가 누구야? 다들 이랬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저는 이효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효상. 옛날 국회의장. 박정희 때 국회의장을 한 이효상. 근데 이효상을 국회의장에 딱 앉히니까 공화당 안에서도 이효상이 누구야? 다들 이랬어요. 마치 이효상을 보는 듯한. 이효상 씨가 예. 김문수 고등학교 때 김문수의 선배입니다. 그래가지고 정통 TK구만. 가가지고 뭐라 그래 훌륭한 학교 선배, 학교를 빛낸 선배라서 일장 연설을 하는 거죠. 김문수가 그걸 보고 이효상이 하는 연설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꼭 저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효상을 보고 이효상이 무슨 연설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효상이 어마어마한 지역 차별주의자입니다. 지역 감정을 제일 먼저 어떻게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우리 영남에서 임금님을 모셔야 된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뽑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연설을 보고 감동을 먹었어. 야, 김문수도 정말 아주 유체 이탈이 대단하구만. 노동운동은 왜 했어 도대체? 네, 김기춘 씨가 김영삼 정부 때 왜 승승장구를 했냐면요. 이건 뒤에 가서 초원 복국집 사건이 나오면 초원 복집 사건 터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YS가 이건 나를 음해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공작 선거다 말도 이러면서 안 되는 거였지. 김기춘이를 거의 그야말로 완전히 감옥에 보낼 것처럼 그렇게. 근데 초원 복국집 사건이 오히려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당선에 1등 공신이 돼버렸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야. 이후에 뭐 KBO 총재하고 국회의원하고 그랬었죠. 이건 뒤에 가서 얘기하고. KBO 총재도 했었어요? 네, 한국야구위원회. 그랬구나. 자, 우리 기춘이 형의 39년으로 네, 193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나왔고요. 1958년에 이제 서울 법대에 입학합니다. 서울 법대에 들어가죠. 쿠데타 직전이죠. 1960년 10월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을 해서. 그렇죠. 민주당 정권 때 그렇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한 거군요. 예. 아직 학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5.16 장학회. 예. 그러니까 지금의 정수 장학회 전신이지. 예. 김지태 씨의 장학회를 뺏은 거죠. 박정희가 무단 강탈한 부일 거. 장학회였던 것을. 뺏어가지고 만든 5.16 장학회가 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어. 첫 번째 장학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1회 5.16 장학회 1회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수 장학회 학생 출신들이 상청회라고 모임을 만드는데 거기 회장을 맡기도 했다. 지금도 엄청 많아요. 거의 법조계도 많고 이 정수 장학회 출신 사람들이. 예. 뭐 이 사람들이 또 뭐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뭐 중용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말입니다. 검사 이제 공안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공안 검사를 하는데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1971년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죠. DJ하고 박정희가 붙은. 그래서 DJ가 지고 박정희가 재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있다가 8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요. 치러지는데 당시 신민당은요. 개헌 저지선 그러니까 3분의 2를 막으려고 개헌 저지선 65석 이상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됐습니다. 이 8대 국회의원 선거. 왜냐면은 박정희가 지 입으로는 3선 개헌 없다. 이번에 두 번째가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했지만은 그걸 누가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켰잖아요. 선거를. 나는 더는 이제 대통령 선거 안 나오겠다. 약속 지켰어. 더는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종신 대통령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3선 개헌을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 65석 이상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민당의 지상 명령이 65석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정희는 이제 공화당 내 친박 체제를 구축하죠. 그래가지고 공천에 직접 개입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지역구 88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41명을 군부 출신으로 공천하고 다 자기 오른팔들이죠. 군인들을? 네, 군인들을 절반을 군부 출신 공천했어요. 지철이 형도 이때 들어갔나요? 경호실 출신 8명 또 넣고 지철이 형도 들어갔지. 그다음에 대구 사범학교 출신 4명 자기 후배들이죠. 또 중앙정보 출신 4명 이렇게 해서 전체 공천자의 3분의 1을 내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공천했다. 측근들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3선 개헌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이죠.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뒤에 이제 8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신민당이 말입니다. 전국의 신민당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목표인
그 65석을 뛰어넘 85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이고. 그러니까 뭐 다행이네. 박정희가 완전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됐죠. 아니 근데 어떻게 결국에는 유신헌법을 만들었을까? 지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권능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국회 해산해가지고. 국회 해산하면 되는데 뭐 그거. 국회 해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김기춘이고. 김기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71년에 8대 국회의원 선거 일어났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 신민당이 65석 밑으로 떨어졌고 공화당이 만약에 더 많이 얻었으면 합법적으로 이게. 합법적으로 하면 되지. 뭐 아마 유신헌법 안 했을 거예요. 예. 합법적으로 개헌하면 되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개헌을 못 하게 됐습니다. 예. 신민당이 야당이 워낙 의석수를 많이 얻는 바람에.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듬해 72년에 유신헌법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매도 먼저 맞자고 바로 72년도에 바로 실시를 해버렸는데 예. 당시에 어쨌든 그 공화당이 거의 시골에서 의석수를 많이 가졌고 서울이 전체 17개 선거구였거든요. 딱 한 군데 빼고는 전부 신민당은 다 졌어요. 그만큼 벌써 이때부터 박정희가 국민들의 신임을 잃고 있었다. 그렇지.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머리 아프지 이제. 아니 뭐 개헌하려도 쪽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유신헌법인데 유신헌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어용학자들 당시 대학 교수들입니다. 네. 뭐 법학과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한태현, 갈봉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어용학자들과 검사 김기춘을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갈봉근 이름 들어보니까. 한태현하고 갈봉근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유신헌법 만들어내서 가봤더니 김기춘이가 다 만들어놨더라. 이렇게 증언했어요. 아니 근데 김기춘이가 예. 2005년에 그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한 건데 오늘 아침에 편집하면서 봤는데 예. 나야 뭐 거기서 그냥 뭐 일을 잘하니까 좀 시켜줬는데 원어브 댐이었다 이런. 그러니까 지는 그 말했는데 갓댐 같은 소리하고 원어브 댐이라고. 아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래도 원래 이거는 지금 정설입니다. 김기춘이 유신헌법 초안 만들었다는 거는. 야. 여기다가 이제 한태현 갈봉근이 좀 더 자세하게 또 깊게 이렇게 했겠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게 이 유신헌법은 정말 초헌법적 법률 아닙니까? 예.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도 이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유신헌법이 72년 11월에 국민투표에 붙여져가지고 12월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그 전인 10월 달에요. 이미 박정희는 긴급 성명을 발표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을 금지시켜버렸어요. 지 마음대로 하겠다니. 대학교는 뭐야? 휴교령. 왜 대학교 이제 데모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헌법 기능 정지. 헌법을 정지시켰다니까요. 이게 뭔 나라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형식과 절차는 비상국무회의라는 곳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비상국무회의는 그냥 박 대통령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꼭두각시잖아. 뭐 회의야 회의는. 그러니까 조회 뭐 종례 뭐 점호 이런 걸로 하지.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직전은 그럼 뭐냐면은 그냥 박정희 1인의 나라. 정말 전제 군주, 또 독재 시대, 네. 왕정으로의 기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든 뭐 정치 활동이 금지돼 버렸으니까 언론을 막아놓으면 그게 독재 아닙니까? 귀조 대왕이라고 이름 붙이지. 그게 뭡니까? 귀조. 뭐 왕이니까 뭐 조나 종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귀태 해가지고 귀조 대왕. 그래요. 썰렁한 유머라. 썰렁한 유머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이제 뭐 대중형은 일본 망명 했었고. 근데 대중이 형이 그때 71년 대선 때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박정희가 되면은 총통제로 갈 겁니다라고 이미 그때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유신헌법 제정 이거는 이미 뭐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이미 예견할 사람들은 다 예견했던 그런 비극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신헌법을 만든 김기춘이 40년이 지나가지고 40년이 지나서 청와대에 다시 입성해서 비서실장을 하고 있으니 뭐 통탄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그가 김기춘이 뭐야? 김기춘이 이 유신헌법을 만들 때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야, 30대 초반. 30대 초반에 39년생이었다면 34살이지 뭐. 34살. 34살에 이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34살. 지금 34살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맛을 알았다고 봐야겠죠. 지금 34살의 연예인이 누가 있는지 제가 잠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꼭 아닙니다. 아까도 또 아이유랑 비교하는데 연예인이랑 비교하려고 그래. 아니 34살에 34살답게 살아야지.
그 살날이 그렇게 구말리 같은 사람이 독재 아부하고 말이지. 독재 아부하고 말이야 민주주의를 파괴를 해. 그렇습니다. 정말. 에이, 진짜. 에이 나쁜 사람. 에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뭐 출세길이 보장됐겠네. 보장됐죠. 그리고 이제 공항검사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공항검사 시대 열어가지고요. 예. 1974년에 말입니다. 예. 중앙정보부로 파견을 나갑니다. 이 검사가 김태희 나이구나. 김태희 나이. 태희가 김태희 나이에 태희가 80. 좀 34살. 예. 어. 김태희 나이에 그 유신헌법을 만들었어. 그렇어. 아유, 진짜 짜증 확 나네. 자,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이제 중앙정보부로 파견을 가는데 네. 검찰에서요 예. 중정으로 파견 갔다. 그러니까 예. 나중에는 이제 안기부지. 검찰에서 안기부로 파견 갔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만 가는 겁니다. 그렇지. 당시 권력의 무게중심은 그렇습니다. 국정원에 있었으니까. 유명한 사람 있죠. 박철은. 박철은이도 검찰에도 안기부로 갔고. 그렇지. 그다음에 강재섭이. 강재섭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이런 사람 다 검찰에서 안기부 파견 근로 했었던 사람이거든. 예. 그런데 김기춘이 그렇게 파견 근로 가는데 이 중정으로 파견 근로 갔을 때 뭐가 터지냐면요. 유경수 암살 사건이 터집니다. 1974년 그렇습니다. 8월 15일. 그렇죠. 예. 유경수 암살 사건이 터지는데 여기서 또 김기춘이 한 건 하지. 그러니까 지는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네, 문세광을 그렇습니다. 상대로 해가지고 취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오전 10시 반쯤 한 10시 한 20분쯤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 사건이 일어났는데 문세광이가 잡혀가지고 8월 15일 하루 내내 8월 16일 저녁까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문세광이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당시 중정부장이 신직수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신직수일 겁니다. 예. 신직수가 김기춘을 불렀어. 네가 좀 취조를 해봐라. 저렇게 입을 꼭 다물고 대답을 안 하는데 네가 좀 해봐라. 그래서 김기춘이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말이죠. 대뜸 선생님 자아칼의 날을 읽었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자아칼의 날이라는 거는 소설책인데 왜 프랑스 드골 대통령 암살범으로 유명합니다. 암살 그 시도범으로. 예. 자칼이라고 테러리스트지. 뭐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브루스 윌리스가 하는 역할. 예. 굉장히 유명한 테러리스트인데 그 자칼의 날이란 소설 그걸 읽었냐 그러니까 문세광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선생님도 그걸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이 아니 그렇게 진정한 테러리스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떡하냐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문세광이 묻지도 않은 말을 아주 술술술 대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조총련의 정치부장 김호롱이가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개뻥이지. 나중에 다 개뻥으로 밝혀졌고. 아니 그게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다 김기춘이 한 얘기 아니야? 네. 그 거짓말일 수도 있겠네. 지어낸 이야기. 아니 근데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수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수사 기록에 그러니까 8월 16일에 수사기록에 나와 있어. 이건 맞는데. 근데 웃긴 거는 이겁니다. 자, 8월 16일 저녁에 수사를 했죠. 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예. 그런데 당시 1974년 8월 16일 조간신문에 예. 이 수사에 대한 모든 그 사실이 조간신문에 실립니다. 그러니까 문세광이 16일날 저녁에 말을 했는데 입을 띄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8월 16일 조간신문에 나오냔 말이야. 문세광이 말해주지 않은 거를. 그래가지고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지. 자, 그래서 그 유경수 암살 사건이 미스테리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고 입도 안 띄는 애인데 어떻게 알고 그러냐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좀 음모론을 꾸미는 사람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아버지가 엄마를 죽였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우리가 내가 참 여러 가지로 의문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문을 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경수 암살 사건입니다. 네. 이 정말 문세광이 한 거 맞아요? 아니 문세광이 총에서 발사가 안 됐어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문세광이 쏜 총에서 유경수가 맞진 않았다. 그러니까 뭐 경호원이 실수로 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그건 우리가 모르죠.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문세광이가 총을 들고 나오니까 이제 대응 차원에서 쐈는데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당시 수사했던 수사계장의 증언 양심선언 했거든요. 탄이 그 유경수 쐈다고 하는 탄이 총에 약실에 남아 있었다고. 그걸 그렇게 했고 또
그 김대중 정부 때 다큐멘터리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가면 뭐 총 소리라든가 각도라든가 유경수가 그 문세광의 총에 맡기는 말이 안 된다. 뭐 그렇게 또 이거 굉장히 구린 사건입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문세광이 입을 띄지도 않았는데 조간신문에 먼저 그 사실이 다 알려지고 더 웃긴 건요. 제가 아까 10시 20분에 사건이 터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세광이가 조선호텔에 그때 묵었거든요. 10시 30분쯤에 조선호텔에 중정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문 열어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조선호텔 지배인이 아니 손님 저 주인 허락 없이 못 연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몇 분 실랑이를 벌였다 그래. 그게 웃기잖아요. 봐봐. 저격 사건이 있을 줄 알고 조선호텔에 가 있었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이게? 야. 이거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정말 이건 자 한번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따로 한번.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예. 어쨌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 김기춘이 자기가 조사해가지고 문세광이 입을 열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자가 물었지. 아니 근데 선생님 8월 16일 조간에 벌써 다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김기춘이 에이 무슨 소리야? 그거 아니야. 그 신문이 잘못됐겠지. 말도 안 돼. 신문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의 이 증언이 이 사건이 똥구리 냄새가 난다는 걸 더 증언하는 거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한장하게 진짜.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신문에 나오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신문에 나온 다음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다. 아이 한장. 이거 맞. 예. 그래서 뭐 이때부터 계속 검찰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어떻게 승승장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니까. 근데 김기춘이 검찰총장 할 때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뭐냐면 1991년이니까 이제 노태우 정부 말기죠. 이때 노태우 정부에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기억나기로는 1991년 하면은 강경대 열사가 돌아가신 해기도 하고. 그때부터 줄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때 그러니까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일어나죠. 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 김기춘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김기춘 때 일어난 일이에요. 뭐 이때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저 시인 누구지? 죽음의 구판을 치워야. 저 김지아. 김지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지. 조선일보에다. 그래가지고 뭐 논란도 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기훈 유설 대필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 한국판 뭐 드레비스 사건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기설 씨란 분이 김기설 씨 그렇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시국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는 마음에서 자결을 했는데 그런데 유서가 있는데 이 유서를 김기설 씨가 쓴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대신 쓴 거다. 대신 썼다. 그러니까 너는 자살 방조한 자살 방조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해서 강기훈 씨한테 덮어씌운 거죠. 덮어씌우면서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당시 운동권의 흐름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운동권제들은 사람의 목숨도 이념에 이용한다. 여론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나쁜 놈들, 저 배우놈들, 주모자들, 저런 애들 때문에 순진한 대학생들이 죽어간다. 이렇게 여론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분신 전국 이런 말도 했는데 한 1991년 한 2달간 1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리고 2,300회가 넘는 집회가 열렸는데 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으로 그게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고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싹 사그라져 버렸죠. 오히려 학생들이 운동하면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운동권의 진정성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는 조작됐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설이라고 할 수 있죠.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이명박 정부 때인가? 아마 이거 다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강기훈 씨가 상당히 몸이 안 좋아요. 투병 생활을 한다고. 정말 너무나 몸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기훈아 일어나라 이런 책도 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는 정말 세월이 지나서 젊은 나이에 몸이 안 좋아서 투병 생활하고 있고. 당시에 이 사건을 조작했던 사람은 뒷방에서 중손주 볼 나이에 감옥 가가지고 이제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청와대 비서장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참 이게 왜 조작된 사건이냐 하면요. 재심에서 증언과 증거가 조작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사들이요 직접 증거 없이
조작된 국가수의 필적 감정만 가지고 강기훈을 유죄로 몰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수 이 필적 감정이 당시에 이제 강기훈이 쓴 게 맞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국가수 필적 감정 조사관이 뇌물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건 잡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되는 거 맞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검찰과 국가수 국가기관이 아주 똥물에 뒤흔든 그런 사건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당시에 검사 9명, 검찰총장이 김기춘이었으니까 김기춘이 책임이 없다 갈 수 없고요. 또 이 사건 직후에 노태우로서는 아주 좋았지. 이걸로 공안적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글쎄, 깔끔하게 정리했죠. 예.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김기춘이 법무부 장관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끊임없는 또 새로운 정치 개입, 또 음모를 그렇습니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기훈 씨 얘기 나오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사람이 좀 허술하고 경박해 보여도 참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란 게 느껴지는 게 강기훈 씨가 출소를 했단 말이죠. 한 3년 아마 감옥 갔다 왔을 거예요. 나와서 할 게 없어. 또 강기훈 하면은 자살 방조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다 손가락질할 때 이때 이제 정봉주가 그 외국어 학원을 엽니다. 외대 어학원이라고 해가지고 영어 학원을 이제 차렸는데 이때 강기훈 씨를 취업시켰어요. 전사실장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줬고. 어떻게 보면 뭐 같은 민주화 동지로서의 또 끈끈한 정이 있어서. 정봉주 전 의원은요, 사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노무현이 진보 엘리트들에게 굉장히 인정받지 못했듯이 정봉주 저 경박한 인간, 이 뿌리도 없는 이런.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정봉주가 이 아버지가 경찰이셨고 또 본인은 이제 여자 꼬시려고 이제 운동권이 된 건데, 하지만 이 사람이 아주 정말 정도 많고 무엇보다도 의협심이 아주 특출나고 남들 안 하려는 일을 앞장서서 한 거죠. 이게 늦게 배운 민주화 운동인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인물인데, 일단 뭐 그래 놓고 이제 민주화 운동 하다가 이제 뭐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해서 번 돈으로 민주화 운동 하다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들 다 도와줬어요. 뭐 김근태 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또 노무현 의원이 그 외대 어학원 그 개소식 때 와가지고 축사도 했대요. 뭐 노무현 의원하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제 뭐 왔다고 하는데 뭐 와가지고 뭐 이러면 돈 많이 버셨어. 저 좀 후원해 주세요. 뭐 그 노무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하여튼 저 강기훈 씨 생각나니까 또 우리 또 정봉주 의원도 생각이 납니다. 정봉주 씨는 외국 지금 나가 있다고 그러던데. 예, 뭐 잠시 뭐 촬영 때문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손수조도 같이 갔다고. 이게 생각해 보니까 지난 대선 때 손수조, 이준석 이런 그 젊은 정치인들하고 어울리면서 박근혜 이미지가 굉장히 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지나고 나서는 이 뒷방 늙은이 우리 기춘이 형 이런 사람들 주변에 두고 말이야. 그래놓고 완전히 올드 이미지로 회귀하는. 됐으니까 뭐. 대통령 됐잖아요. 예. 됐으니까 이제 올드한 우리 박각하. 아니 근데 뭐 대통령. 차명진도 갔다 그러고 뭐 정은혜 부대변인도 갔다 그러는데 정은혜 부대변인 보고 싶네 개인적으로. 뭐야 도대체. 자, 우리 기춘이 형. 자, 기춘이 형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아주 출세할 만큼 했어요, 진짜. 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면 뭐 출세할 만큼 했죠, 진짜. 네, 진짜 검찰을 막 뒤흔들고. 네.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가 바로 그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구 보내는 거 일도 아니지. 일도 아니지.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그냥 검사하다가 변호사하다가 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검찰총장을 걸쳐서 법무부 장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검찰총장 하고 나서 법무부 장관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힘이 있지. 검찰 더 휘어잡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요. 이 전관 예우가 작동하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검찰총장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옛날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검실 법무부 장관 앉혔다가 검사들이 난리 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검사들하고 대화하고 막 가자는 겁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도. 글쎄. 그 대통령이 고위권하는데 말이야. 지들이 뭐라고. 나쁜 놈의 새끼들. 자, 우리 기춘이 형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2년에 법무부 장관이 됐거든요. 92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죠. 92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한 일주일인가 앞뒀을 거예요. 일주일인가 앞둬가지고
그 유명한 초원 복국직 사건이 터집니다. 92년 대선의 선거판을 뒤흔든 정말 메가톤급 폭로 사건이죠. 처음에 이걸 폭로했던 당이 청주영 회장의 그 통일국민당인데 이걸 공개했을 때는 이 완전히 YS는 끝났다고 생각했지. 그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가 YS 최고의 서포터스가 됐었던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영이 형은 선거 끝나고 아주 작살나고 풍찬 노숙을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난 그 이후에 일인데 통일국민당 당사가 저기 현대해상 건물 저 세종문화회관 쪽에 있는 거. 그때 거기다 당사를 많이 냈는데 이 주영이 형이 대선 떨어지고 나서 정치를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만두면서 자기가 만든 당이고 그래서 거기 당사에다가 그 현대해상 건물에다가 당사를 만들었는데 나가라고 한 거야. 나가야지. 아니 그때 저 주영 형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뭐 별걸 다 해가지고 감옥 갈 뻔했는데 뭐 그래서 영삼이 형이 대마불사 그런 게 어딨어. 세무조사 현대 때리고 아니 정치를 계속하면 죽을 지경인데. 글쎄. 그래서 뭐.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 김동길 뭐 이런 형님들이 다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 광화문 앞에다가 천막 당사. 그러니까 천막 당사의 원조는 통일국민당이야. 정주영이 내쫓았다고 그 앞에다가 당사 많이 내놓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정말 당시에는요. 야, 통일국민당 망이 잡았다. 이거 뭐 완벽히 김영삼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 사건이 뭐냐면 92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부산에 있는 기관장들, 뭐 이제 공무원들이죠. 국가 공무원들이 좀 높은 기관장들이 초원 복국집이라는 보고집에 모여가지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관건 선거를 획책한 정말 국기문란 사건이 바로 초원 복국집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망국병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감정이거든요. 이게 정말 어떻게 진짜 우리 남북으로 갈려진 것도 모자라가지고 말입니다. 동서로 갈려져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혐오지. 이거는 뭐 지역 감정이라지만요. 사실은 전라도 혐오예요. 전라도 혐오증. 그렇지. 일베에서 지금 뭐 홍원이 어쩌니 이 나발이 하는 것도 다 전라도 혐오증이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지역 감정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고 경상도에서 시체를 꽂아도 새누리당이 당선이 된다. 이 말도 지역 감정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망국적 병인데 법무부 장관 출신이 김기춘 그리고 부산 기관장들이 지역 감정을 조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외치면서 이번에 김영삼 총재가 떨어지면 우리 모두는 영도 다리에 빠져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말이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김기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노골적으로 해도 괜찮지 뭐. 이거는 뭐냐면 지역 감정 조장과 불법 선거입니다. 노골적으로 해도 괜찮지 뭐. 우리 검찰에서도 양해할 거야. 아마 경찰청장도 양해할 걸 하니까 당시 박일용 부산 경찰청장이 양해라뇨. 제가 더 떠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김기춘이 지역 감정이 유치한지 몰라도 고향 발전에는 긍정적이야.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 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이규삼 안기부 부산 지부장이 언론 개통에는 제가 제일 강하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요즘에 그 밑에 기자애들이 좀 이런 대화를 직거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야? 경찰, 검찰, 안기부 정말 우리나라를 다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불법 선거를 획책하고 아니 국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쥐들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이유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들이 말이지 이렇게 불법 선거를 저지르고 거기다가 망국병이라고 하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당이 도청을 합니다. 도청을 해가지고 이걸 터뜨린 거죠. 터뜨리니까 우리 김 PD 말처럼 YS가 이거는 나를 죽이기 위한 음모다 뭐 이런 말하면 나는 뭐 공작 정치의 노예다 뭐 이런 공작 정치의 노예가 뭐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공작 정치에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공작 정치의 뭐 피해자 뭐 이렇게 피해자다 돼야지. 이랬는데 공작 정치의 노예다.
이런 일을 아이놀이라고. 아이로닝이라고. 아이놀이라고 얘기했고.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아. 아름다운 지하자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우리 영상이 형 때문에 좀 한잔하겠어요, 진짜. 자, 하여간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누가 봐도 이제 김영삼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극적 반전이라는 게 뭐냐면 역시 우리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 이걸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는요. 지금도 국정원 사건 물타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물타기가 지금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옛날부터 있어 왔다 하는 거죠. 어떻게 물타기를 했냐? 이렇게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지역 감정 조장하고 불법 선거를 저지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도청이 나쁜 거다. 도청이 나쁜 거다. 도청이 나쁜 거다. 이렇게 몰아간 겁니다. 볼까요? 선거 당일 대선 12월 18일 날 대통령 선거 이래졌는데 대통령 선거 당일인 12월 18일 조선일보가 사설을 어떻게 쓰나 봅시다. 이번 도청 사건은 목적과 관계없이 부도덕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관행과 시민 생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파급시킬 것이다. 즉 뭐야? 초원 복집 사건에 있었던 관건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도청이 중요한 거다. 도청이 나쁜 거다. 이렇게 물타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더 웃긴 거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 있었죠, 나중에? 그랬죠. 이때도 뭐라 그랬어요? 도청이 더 나쁘다. 삼성이란 거대 그룹에서 검사들을 관리하려고 뇌물 주고 돈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석현이 나서서 홍석현이 나서서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청했으니까 그게 나쁜 거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요런 몰이 했잖아. 예. 어떻게 정말 이런 인간들이 쓰레기들 진짜. 아니 우리 기춘이 형이 한 말이 있네 보니까 초원 복집 사건과 관련해서 그 깨끗한 비단 옷을 입고 달밤에 길을 걸어가는 아낙네였는데 난데없이 구정물을 뒤집었었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깨끗한 비단 옷을 입고 걸어가는 아낙네였는데 난데없이 구정물을 뒤집었었다. 아니 이게 뭐 누가 뭐 씌워줬나? 지가 해놓고는 이게 지가 해놓고는 말이지. 이게 봐봐 여기서 벌써 이게 안 걸렸으면 별 문제 없었을 일인데 걸려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됐다 이 마인드 아닙니까? 진짜 안 걸리면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안 걸리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진짜 전부 다 용도딸이 빠져 죽어야 될 것들이에요. 야, 진짜. 짜증나게 진짜. 그리고 말이죠. 결국은 말입니다. 경찰과 검찰을 조사를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초원 복국집에서 그 모임 가졌던 거는요. 엄연히 실정법 위반입니다. 실정법 위반에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모두 불기소. 김기춘, 박일용, 이규삼 다 불기소. 불기소? 불기소 됐고. 그러나 그게 도청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죠. 야. 그런데 도청한 국민당원은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YS가 대선에 승리했죠. 결과적으로 이제 승리를 했단 이게 말이지. 왜 그러냐면 낙선을 했으면 뭐 김기춘이고 YS가 없지. 작살났죠. 네. 아직 못 벗어야지. 네. 옷이 뭐야 감옥에 가야 되지. 예. 이번에도 만약에 문재인이 이겼어 봐요. 저기 원세훈이고 뭐고 전부 감옥이야. 감옥이지 따내고 뭐. 지금.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생결단을 한 거야 선거에. 근데 이걸 보면서 뭐 불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선거 결과에 사생결단을 저들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 거 아닌가라는 보여. 생각도 이 해보고. 김기춘이란 뭐라 했습니까? 영도 YS가 지면 영도 딸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저 원세훈이나 김병판이나 그랬을 거야. 박근혜가 지면 청계천에 빠져 죽자.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청계천에 빠져 죽긴 힘들지. 무릎 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랬지 않았을까? 예. 하여튼 아유 나쁜 놈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러면 이 사건이 김영삼을 당선 1등 공신이 됐냐면요. 아니 진짜 경상도 사람들이 예. 이걸 듣고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 그러니까 100%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S를 할 때 밀어준 거는 원래는 뭐 YS의 텃밭이 경남이니까 예. 부산 경남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 통하면서 TK에서 YS를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감정 조장한 게 나쁜 짓인 걸 알면서도 그래 김기춘의 그 말이 맞는 거야. 김기춘이 고향 발전에는 긍정적이다. 아니 우리 동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동네도 좋지 않아?
이 말이 국민들한테 경상도 사람한테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 뒤집어지면서 전부 경상도 사람들이 YS를 지지하는. 그래서 경상도에서 YS 몰표가 나오는. 아니 대중이 뭐 대구에서 2%밖에 못 얻었는데 뭐 2%, 20%도 아니야. 2%. 그랬으니 뭐 말 다 했죠. 그러면서 김기춘이가 YS의 대선에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이제 93년에 YS 정권이 출범하죠. 예. 출범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못 가지. 뭐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눈치가 있지 그래도. 고맙긴 해도. 고맙긴 해도. 그래서 뭐냐면 낙하산 인사 KBO 총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KBO 총재 갔다가 예. 96년에 총선이 있었죠. 예. 96년 총선에 국회의원 나오는 겁니다. 어디로 나왔어요? 거제에 나왔어. 거제. 그래가지고 96년, 2000년, 2004년 내리 3선을 하죠. 내리 3선을 하고 거기서 내리 3선을 내요. 그렇습니다. 내리 3선을 합니다. 아니 나 진짜 아니 좀 잘 내가 이 그 뭐 또 총선에 나왔던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하는 건 참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어떻게 그런 놈을 찍어줍니까? 아이 그러니까 그런 놈을 찍어준 분들 정말 반성하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렇게 아주 과거가 구린 사람을 이렇게 해서 찍어줬다? 3선이나 시켜줬다? 3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15, 아니, 17대. 그 사람 이름 밑에다 이 부뚜껑을 갖다 댄 거 정말 가문의 창피 아닙니까? 그것도 그거지만요. 더 웃긴 거는 예. 한나라당이 공천을 줬다는 얘기죠. 이 사람한테. 공천을 줬으니까 당선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공천을 주고 이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천정배 의원의 명언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갖고 새누리당 하냐고 한나라당 할 수 있냐고 난 정말 그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럴 수가 없어. 지금 뭐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지만 말이죠. 예. 권성동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예. 속에 찬물이 난다니까.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기 앉아가지고 말이지. 정말 뭘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냐 말이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고 자기 정당과 당리 당략을 위해서 박근혜를 위해서 내 일신의 역량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된 것 같아.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 뽑아줘가지고 덕 봤으면 말이라도 안 해. 아니 그 덕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찍어줘가지고 못 봐지. 경상도 지금 다 작살났어. 아유 평생을 뽑아줬는데 저렇게 지금 뭐 발전이 없는데 말이야. 뭘? 에이 바보들. 그러니까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헛된 구라에 아니 속아주고 싶어서 속아주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그냥 묻지마지지를 해놓고도 그러니까 전 세월이 좀 바뀌면은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지면은 우리 정치도 또 우리 경상도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자꾸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우리가 좀 국민 TV나 네. 뭐 전화 네. 노력을 더 해야겠죠. 예. 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자 기춘이 형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내리 3선 국회의원도 하시고 네. 또 역사에 또 길이 남을 또 한 획을 그으셨죠. 그렇습니다. 탄핵.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 네. 일종의 검사 역할을 했었죠. 탄핵을 또 적극 주도했고. 네. 그러니까 당시 변호사 역할을 문재인 의원이 했었고 검사 역할을 바로 김기춘 의원이 했습니다. 이게 나쁜 짓만 골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저기 지금 비서실장을 올렸다는 얘기는요. 예. 우리 절반의 국민 48%의 국민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니까. 네. 니들 할라면 개나 지져라, 개손에 지져라. 이런 지금 아주 개무시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에이 정말 짠. 아이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게 탄핵 소추 의견서를 김기춘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작성 제출했는데 예. 이제 탄핵 때 다 작살났죠. 그렇죠. 새누리당, 한나라당 애들이. 하지만 김기춘은 김기춘이 이제 그 뒤에 17대까지 국회의원 해먹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뒷방으로 물러났는데 2008년에 그만뒀거든요. 예. 왜냐면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예. 박근혜 편에 섰거든. 7인에 야, 하잖아요. 우리 이명박이가 역사에 기여한 부분도 있구나. 나 이게 정말 참 사람을 너무 한 면으로만 보면 안 돼. 그래갖고 7인의 멤버들이 이제 박근혜 편에 서가지고 박근혜를 응원하니까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됐는데 뭐 그거 한번 나가야지 뭐 어떻게 나가 있다가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 되니까 다시 지금 컴백한 겁니다. 그로부터 5년을 쉬는 거네요. 5년 쉬었습니다. 5년 동안 뭐 부르는 데도 없었고. 아니야 뭐 무슨 연구소 차려가지고요. 예. 무슨 저 원자력 전기 이사장인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 같은 거. 또 뭐 민간단체로? 민간단체, 뭐 그런 거 하고 그랬어요. 뭐 민간단체, 만들면 만드는 그러니까, 거니까. 뭐 그런 거 만들고. 그러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셨다. 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공안검사 출신에 유신헌법을 만들고, 또 아까 말한 그 공안 조작 사건에 관여를 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했고, 관건 선거를 저질렀으며,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런 인물이 2013년에 1913년도 아니고 2013년은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것이 정말 나라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런 아주 퇴행의 정점의 이런 인사에 대해서 정말 멘붕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요 오늘 신문에 왜 김한길 대표랑 인사하러 갔잖아. 네. 인사하러 가가지고 막수하고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조선일보는 웃는 모습. 그러니까. 김한길이가 웃는 모습을 딱 찍어가지고 실었어. 나 이걸로 이미 야당이 김기춘을 인정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깃방망이로 한 대 때릴 줄 알았단 말이야. 아니 근데 물론 이게 뭐 사람이 웃는 낯으로 왔는데 거기다 대고 침을 뱉을 수도 없는 거니까 뭐 한디디 형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선일보의 이 간악한 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입구에서 받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만나지 말았어야지. 만나지 말았어야 했고 또 이거 야당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기춘이가 무슨 선물을 갖고 올 것이다. 그런 소문이 좀 있었대요. 에이 뭘 비서로 가는데 박근혜가 누군지 모르나? 근데 결국 사진 찍으러 간 거지. 그래서 야당 대표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인정받았다. 김기춘은 이제 힘이 실렸다. 이 사진 찍으러 갔단 말이지. 아니 이런 처열한 의도도 못 읽었나 야당? 그렇네요. 예, 이 펑번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김한길 대표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됐다는데 그건 또 이상한 소문을 뭐 무슨 선물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뭔 선물이야? 자기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고요? 예. 무시하는 거야. 몰라서 그래? 나 이거 정말 무시하는 걸 몰라서. 그래 지금 게시판에 천정배 의원 사이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조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내가 알기로는 조카가 아니고 아들 아닌가? 이거 둘이가 사돈 관계 아닌가? 조카랑 해서 사돈인가? 이제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데 최병렬 아들은 지금 TV 조선 가 있는 최희준이라고 예전에 SBS 앵커 했던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사돈 관계고 사돈 관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사돈은 아니고. 근데 이거야 뭐 무슨 자식들 최병렬이 그 사위면 몰라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아닌데. 아니 그렇다고 뭐 자식 결혼하는 걸 뭐 부모가 말할 예를 수 들어서 있나? 천정배 의원이 그 딸이 데리고 왔단 말이야. 결혼 할 사람인데 그 뭐 보니까 최병렬 조카입니다. 결혼 안 돼. 이러나? 그럴 수 없지. 둘이 좋아서 결혼한 건데. 몇 딸이 그렇게 해서 누구 데리고 와도 그렇게 못 하겠구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정략 결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얼굴도 모르는데 만나게서 결혼했다 그런 문제지만은 둘이 뭐 연애해서 결혼한 걸 뭐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뭐. 알고 보니까. 그걸 갖고 그럼 어떻게 해? 뭐라고 그래? 나 참.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좀 심하셨어. 그건 좀 오버야. 그래요. 참 우리 오늘 기춘이 형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정치가 얼마나 멀었는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고.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자꾸 퇴행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중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어쨌든 발전하고 어떻게든 진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서 이명박 때부터 내리막을 타더니 이제는 말이야 거꾸로 돌아가는 역사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리버스가 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기 정말 그지없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역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건 진짜 그 퇴행하는 역사 마치 그 텔레비전 화면에서 뭐 뒤로 가는 뒤로 돌리는 백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늘 저희 김기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니 뭐 대통령이 자기 비서로 쓰고 싶은 사람 쓴다는데 뭐 그거 갖고 시비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김기춘이 월급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거 그렇습니다. 아셔야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들 하셔.
또 비서실장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장관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년 전에 장관을 했던 사람을 지금 또 이거 정말 참 역사가 확실히 퇴행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김기춘의 발호를 보면서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뭐 이거는 이 사건은 고유건 아닙니다만 네.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해야 이해를 해주지. 아이씨.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